예, 지금부터 영주 납폐기물 재련공장 행정소송 재판 관련 대시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영주 납폐기물 재련공장 반대 대책위 위원 송원덕입니다. 네,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튜브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대책위 송군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거 없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납공장 대책위 송군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영주 시민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 주시는 하승수 변호사님이 멀리 충남 홍성에서 이곳 영주까지 단거리에 찾아와 주셔서 또 대시민 보고를 해주시니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마음 그지 없습니다.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하는 이번 영주 납폐기물 재련공장 사건은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대책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을 팔아먹으려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승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납공장 실태를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며 이 행사가 부정부패지된 영주의 변화의 기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군선 위원장님은 우리 대책위를 이끌어 가시느라 마음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큰 박수로 위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영주 납폐기물 재련공장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하승수 변호사님이 특별 강의 형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은 영주 납공장 재판에서 행정심판, 대구지방법원 재판, 대구고등법원 재판 모두 영주 시민과 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변론해주고 계십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은 현재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현재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리는 참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들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도 대체로는 이제 주민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은데 영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힘으로 사실은 소송도 지금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2심에서 이제 1심에서는 업체가 이제 서울의 대형 로펌을 선임했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심에서는 이제 김현장이라고 하는 다들 아시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로펌이죠. 제일 크고 제일 비싼 로펌을 선임을 해가지고 2심은 좀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영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영주시에 상당한 영향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이 부분은 영주 시민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제목도 이 보고 드리는 제목도 경과와 쟁점도 설명드리지만 마지막에 영주 시민들이 지금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납 2차 재련 공장, 납폐기물 공장이라고 부르는 납폐기물 공장이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납 2차 재련 공장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 영주 사안을 접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납 2차 재련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된 게
이 재련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금속을 추출해내는 것은 1차 재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광석에서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석, 알루미늄 다 광석에서 추출해내는 게 1차 재련이라고 하는데 2차 재련은 쉽게 말하면 재활용입니다. 특히 이제 납 같은 경우는 자동차 폐 배터리에 납 성분이 많기 때문에 폐 배터리에서 납을 녹여가지고 그 납을 회수해가지고 납괴, 그러니까 금괴처럼 납괴를 만드는 게 2차 재련이라고 부르는 산업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폐 배터리는 국제협약상 유해 물질입니다. 유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허가 수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은 다 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그것을 2차 재련한다는 건 결국이 뭐냐? 폐 배터리를 녹여야 됩니다. 용융. 녹여야만 거기에서 이제 납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녹이는 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그 안에는 납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납 2차 재련을 하는 공장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산이나 군산에도 있지만 경북 영천에도 이 영주에 들어오려고 하는 동일한 그 업종 납 2차 재련 공장이 영천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안에 칠서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에 지금 이미 3개의 납 2차 재련 공장이 있는데 영주에 이번에 업체가 새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고령에도 이 납 2차 재련 공장이 있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납 2차 재련 공장이 곳곳에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고 주민들이 노출되고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를 얼마나 수입하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이게 환경부 통계 자료인데 이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 약간 줄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40만 톤 이상, 1년에 40만 톤 이상의 폐 배터리를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천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서 녹여가지고 납괴를 생산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영천 주민들, 함안 주민들은 이미 많이 유해 물질을 들이마신 상태입니다.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영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들이 다행히 알고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폐 배터리 수입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국가별로 얼마나 수입하는지가 잘 안 나오는데 2018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그래도 좀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폐 배터리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폐 배터리를 수입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폐 배터리를 수입해가지고 이 자국 내에서 유해 물질을 내뿜으면서 그걸 녹이는 그 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는 한국이 많고 한국은 일본, 아랍에미리트, 수단, 미국 전 세계 곳곳에서 이걸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인데 우리나라 환경부, 환경청이 다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아까 보신 것처럼 40만 톤, 1년에 40만 톤 이상의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고 그게 다 영천으로 오고 함안으로 가고 영주로도 올 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 2차 재련 공장 인근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모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국회의원실조차도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국회의원실조차도 이 남 2차 재련 산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베일에 쌓여있는 산업인데 그러면 이 남 2차 재련 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연구가 된 것도 부족하고 실태 조사도 안 돼 있습니다. 다만 2019년에 한국산업보건학회라는 곳에서 딱 하나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공장이 남 2차 재련 공장 인근 지역과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을 대조군 지역이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진 지역을 비교해 보면 인근 지역의 남 농도 수준이 2배 이상 높다. 심지어는 많이 높을 때는 8배까지 높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 남 2차 재련 공장의 영향권 바깥에 있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지역보다 공장 인근 지역의 남 농도가 높다라는 게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업체들이
이런 약간 이 납 2차 재련 공장에서는 묘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주민들 말로는 묘한 냄새가 나는데 이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나는데 특히 야간이나 주말 같은 데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측정 자체도 계속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시점에 몇 번 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이 피해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고, 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굉장히 유해하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이 저농도, 낮은 농도의 납이 노출되더라도 건강 피해를 크게 받는다. 이게 의학적인 식품의학처,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저농도의 납에 노출된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장이 들어오면은 이 공장이 어느 공장인지는 논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영천에 있는 공장인지 함안에 있는 공장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공장이 들어온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났다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저농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농도는 아니지만 납에 계속 노출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학교가 있거나 어린이들이 살고 있으면 어린이들은 이런 저농도의 납에 노출되더라도 건강 피해가 큰데 이게 5년,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파악도 안 되고 실태 조사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들이 그야말로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2차 재련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돼 왔고, 뭐 여기도 이제 이것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뭐 논문입니다만 역치가 없다. 이건 뭐냐? 아주 낮은 농도라고 해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역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치라는 건 뭐냐? 이게 유해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냐? 그게 역치입니다. 근데 그 역치가 없다는 말은 뭐냐? 낮은 농도에 노출이 되더라도 건강에는 유해하다. 그게 역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논문도 나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충남 홍성에 사는데, 제가 사는 홍성 옆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에 예당 산업단지라는 산업단지가 있고 이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그 예당 산단에 가봤어요. 근데 예당 산단 안에 우리나라의 좀 큰 규모의 납 2차 재련 공장이 예당 산단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사과농사 짓는 분인데 사과농사 짓는 자리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납 2차 재련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거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이근식이라는 이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예당 산단에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이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그러니까 2차 재련 공장이죠. 납 2차 재련 공장이 주민들이 가장 이상하다, 악취와 분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가 흔히 만든 그런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런 악취가 계속 나가지고 주민들이 예당 산단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공장들 중에 주로 문제제기를 민원을 많이 내는 곳이 바로 이 납 2차 재련 공장이다. 그래서 굴뚝 측정 장치라는 걸 지금 가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론의 인터뷰라는 기사인데, 기가 막힌 건 뭐냐? 굴뚝 측정 장치라는 것에서 측정하는 그 측정 항목 중에 납은 없어요. 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공장인데 납은 없고, 뭐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영주에서 이 사안을 접하고 예산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가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주 이 납폐기물 공장 사건을 소송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피해 사례들도 계속 좀 유심히 보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납 2차 재련 공장은 매우 유해한 공장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유해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납 2차 재련 공장은 이 공장의 어떤 작업 성격상 매우 유해도가 높고, 그러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공장인 거죠. 최소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km 이내,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5km로 선을 그어보면 영주시까지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요. 3km로 선을 그어보면 영주역이 들어가고, 이게 3km인데 3km를 그어보면 영주역 들어가고 영주시청 들어가고 뭐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영주 지금 납폐기물 공장이 추진된 위치가 이 대규모 주거 지역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영주시가지의 대부분이 사실은 5km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공장의 특성은 뭐냐? 바람이 어디로 불냐에 따라서 유해 물질을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거리 킬로미터 수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5km 떨어져 있어도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치에 이런 공장이 추진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보면은 문수면이나 문수초등학교가 다 1.3km,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지금 이 영주에 들어올라가는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에서 납스크랩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렇게 황산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만 뽑아내면 납스크랩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연계 납계를 생산하고 생산량이 1년에 15,690톤 정도. 1년에 300일을 24시간 조업을 하는 사실상 거의 계속 가동을 합니다. 이 업체, 지금 영주에 들어가는 업체의 모회사는 어디에 있냐면 경남 함안에 있습니다. 함안에 있는 업체가 모회사인데 이 모회사는 뭐냐? 지금은 폐배터리를 수입해가지고 황산을 제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중간 그러니까 황산만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냥 황산만 제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재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안이 아니라 영주에서 지금 부지를 찾은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함안에 있는 모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모회사가 지금 어디에서 수입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 수입 실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수입한 걸 만약에 영주로 다 가져온다면 영주에서 지금 녹이는 이 폐배터리는 뭐 아프리카부터 아시아 뭐 전 세계에서 다 수입한 것들을 여기에서 녹여가지고 영주 시민들이 그 유해 물질들을 다 들이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은 제가 이거는 재판부에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그렇고 2심에서 그렇고 아니 폐배터리를 어디선가는 처리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외국의 유해 폐기물까지 수입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영주시의 폐배터리가 아니고 무슨 아시아 아프리카 거까지 수입해가지고 왜 영주시에서 대량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그걸 영주 시민들이 들이마셔야 되느냐.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1심에서도 했고 2심에서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철저하게 영리만 추구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1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 영리 사업이고 사실은 어떤 공공적인 공익적인 성격이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만 처리한다고 하면은 약간은 그래도 좀 낫겠죠. 그렇지만 외국 것까지 수입해서 폐배터리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2차 재련 공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이제 제가 아까 영주 시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한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주시에 2021년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서 적합 통보란을 받고 21년 11월 15일에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허가를 3개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공장 설립 승인이라는 걸 받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주민들이 아신 거예요. 시민들이 아신 시점이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이 시점에 알게 된 겁니다. 이 앞에는 잘 모르셨고 인근 주민들도 정확하게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도 몰랐고 알게 된 거는 2022년 5월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3가지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공장 설립 승인 단계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알게 된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영주시가 불승인을 했고 불허가를 했고 업체가 지금 행정소송까지 대기를 하게 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보여드린 이 절차 자체가 다 법 위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산업직접 활성화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법이 있느냐?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하면은 그 승인 내용을 그 신청한 내용을 보고 이게 그 지자체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만 건축 허가를 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단계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아예 건축 허가까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해가지고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인터넷만 찾아보더라도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고 이런 절차가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영주시 납폐기물 공장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절차를 다 하고 거꾸로 건축허가부터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완전히 명확하게 위반한 거고, 지금 이 조항은 1심 판결에서는 이 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다. 왜냐하면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이 공장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 걸러낼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부터 해버린 거는 그거는 이제 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주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어느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 알아가지고 아니 건축허가부터 먼저 하고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했더라 영주시에서. 했더니 그 공무원 말이 피식 웃으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먼저 들어오고 승인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거꾸로 되느냐, 피식 웃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다른 지역에 인허가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절차 위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들이 문제 제기해서 드러났는데도 그러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강행을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다 지어놓은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영주시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주시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걸로 건축허가가 된 거죠. 공장 설립 승인이 안 됐는데 건축허가부터 먼저 해준 것은 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렇게 법을 위반하다 보니까 업체 측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아니 자기들은 영주시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거죠. 공장 설립 승인 받고 건축허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으니까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거니까 업체가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업체의 해명은 뭐냐? 우리는 영주시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소송의 원고는 업체, 피고는 영주시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보조 참가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영주시장 상대로 업체가 하는 말은 우리는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했다. 왜 딴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업체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내용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과장 팀장급 이상 피고가 영주시죠. 공무원들의 장기간 지시나 협력에 따라서 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위반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영주시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랐는데 그게 법 위반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 시종일관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종일관 그런 내용이고, 심지어 1심에서 업체 직원은 자기가 영주시 공무원들하고 128차례 통화했다는 통화 기록까지 다, 요즘 통화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많은데 공무원들하고 통화한 것까지 다 제출했어요. 업체가 증거 자료라고. 자기들은 그야말로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정말 뒤통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1심을 하는 1심 소송 과정에서 정말 이게 좀 황당한 일이 나온 건,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의 쟁점은 법을 위반한 건 분명한 거죠. 법을 위반한 건 분명한데 이제 업체는 영주시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다가 업체 쪽에서 갑자기 뭘 들고 나왔느냐, 영주시가 용역업체 두 군데에 의뢰해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업체 쪽에서 이 보고서 두 개가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서 자료를 받아낸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게 한 겁니다. 영주시에다가.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는 영주시가 준 용역인데 완전히 업체 쪽에 유리한 자료인 거예요. 업체 쪽은 이제 납발 생량이 얼마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납발 생량이 얼마 안 되는 업체 쪽은 이제 납발 생량이 먼지 발생량이 10%밖에 안 된다니까 얼마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쪽은. 그런데 이 두 개의 용역업체, 영주시가 의뢰한 용역업체 중에 한 군데는 납발 생량이 먼지 발생량이 10%가 아니라 1%라고. 영주시가 용역을 줬는데 영주시의 용역업체가 업체보다 더 심하게 업체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업체는 먼지 발생량이 10% 정도 납이 나온다고 했는데 1%가 나온다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보조 참가를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은 그냥 졌어요. 영주시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이렇게 세 가지 인허가를 다 해주고 마지막에 공장 설립 단계에서 안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안내하는 대로 업체는 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주시는 반박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공무원들하고 128차례 통화하면서
업체는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하면은 반박을 했는데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소송은 업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더구나 영주시가 용역을 듣는데 그 용역 보고서의 내용조차도 업체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역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이 보조 참가를 안 했으면 이 사건은 그냥 영주시가 패소하고 납 폐기물 공장은 들어서는 걸로 끝날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명확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보조 참가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보조 참가를 한 게 천만다행이었고 그래서 보조 참가를 해서 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이나 환경 피해 우려를 주장하고 입증을 했는데요. 특히 1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뭐냐? 업체는 납 발생량이 얼마 안 된다. 조금밖에 발생 안 하니까 인체에 유의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우리 황성조 국장님하고 저하고 뭐 정말 또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경부예요. 미국 환경부 자료를 입수했는데 미국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납 2차 재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납이 발생하는 그런 공장이다. 이게 미국 EPA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재판부에다 제출을 했고 재판부가 보니까 미국 EPA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의 주장이나 영주시가 용역을 준 주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지는 사건인데 저희가 미국 EPA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자료를 들이대가지고 이걸 보니까 재판부가 봐도 이거는 미국 환경부가 이 업체의 주장이나 용역업체 주장보다 이건 더 타당하네, 더 근거가 있네, 합리적이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의 결론은 뭐냐? 공장 설립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왜냐? 공장 설립 승인 절차도 위반했다. 법령을 위반했고 그래서 불승인한 건 적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은 납이 유의하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업체가 하는 사업이라는 건 이거는 전 세계 또는 전국 각지로부터 폐기물을 입고해서 이걸 연결해 생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영리 사업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공익적이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런 사업 성격도 저희 주장을 인정했고 주변 여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기는 이런 유해 공장이 들어서 입지가 안 된다.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주장하는 납 발생량 뭐 먼지의 10%, 먼지의 1% 이런 거 전혀 이거는 산정 근거를 알 수 없다.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2심을 극적으로 사실 승소를 한 겁니다. 거의 지는 사건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업체의 주장이나 용역업체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심 판결도 이렇게 근거가 없다. 업체 쪽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해서 좀 한숨을 돌렸는데 2심이 시작되면서 이제 2심에서 원고 쪽은 소송대리인을 김현장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김현장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만약에 자기들이 이제 그걸 법적으로는 주의적 청구라고 하는데요. 주된 청구입니다. 주된 청구는 뭐냐? 공장 설립 승인을 해달라는 거죠. 공장 설립 거부한 걸 취소하라. 결국 공장 설립을 승인해달라는 게 주의적 청구인데 이게 만약에 주된 청구가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만약에 공장 설립 승인을 안 받아준다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달라. 왜냐? 공장을 다 지었으니까 우리는. 영주시를 믿고 땅도 매입했고 공장도 다 지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영주시에다가 손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냐? 58억 9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영주시민 세금이 58억 9천만 원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업체에다가. 이 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이유는 뭐냐? 영주시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장 자체가 만약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쳤다면 안 되는 공장인데 근데 영주시 공무원들이 그 앞에 건축허가도 해주고 해가지고 업체는 땅도 사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업체의 주장은 뭐냐? 58억 이거는 땅 매입비는 제외하고 건축비만 뽑은 건데 58억 건축비는 배상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지금 김현장을 통해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는 뭐냐? 영주시 공무원들이 유도하는 대로 우리는 했고 그리고 법을 위반했어도 영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법 위반하는 걸 안내한 거 아니냐? 공장 설립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도 해준 거 아니냐? 우리는 영주시를 믿고 그냥 건축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주 시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1심은 그냥 공장 설립 승인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2심에서는 만약 그 공장 설립이 불허가가 적법하다, 맞다, 영주시가 불허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영주시가 지금 영주 시민의 세금으로 영주시의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업체가 김회장을 선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다행히 2심도 쉽지 않았는데 2심에서 추가로 좀 저희가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납 발생량이죠. 납 발생량이 그 업체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저희가 미국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밝혀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김현장은 지금 어떤 주장하느냐? 김현장은 이 건에는 미국 환경부 자료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계산은 잘못되지 않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게 뭐냐? 업체가 이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라고 이제 아까 보신 세 가지 허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제시한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16.07톤이라고 자기들이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1심에서는 이게 쟁점이 안 됐는데 2심에서 김현장이 하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만약에 납발생량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미국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먼지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 발생량을 한번 자기들을 맞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공장이 16.07톤만 나오는 공장이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16.07톤만 나오는 공장이냐 이걸 한번 검증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게 이제 영주시의 업체가 허가를 받은 허가증입니다. 여기 3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1년에 20톤 이상, 20톤 이하라는 거예요. 먼지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게 세 가지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데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1년에 20톤이 안 된다. 그래서 3종 사업장이다. 합쳐보면 16톤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은 겁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업체가 또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은 자기들 이미 납 2차 재련을 하고 있는 7개의 주요 업체들을 자기들이 밝혔어요. 7개의 그러니까 이미 납 2차 재련을 하고 있는 7개의 기업들 명단을 스스로 밝힌 겁니다. 업체 스스로 이런 업체들이 있다 밝혀가지고 이 업체들은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를 이제 환경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 사실조회를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아까 업체는 16.07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쳐가지고 16.07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동종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은 제일 작은 업체가 11,822톤, 최고는 51,856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웬만한 산업 폐기물 소각장도 그냥 1,000톤, 2,000톤 정도 단위예요. 웬만한 소각장. 우리가 소각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납 2차 재련 공장은 정말 유해한 공장인 게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이 대기오염 물질, 이거는 먼지하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세 가지만 계산한 건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게 환경부 스스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업체는 16톤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최소 11,000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에서 지금 발효하는 업체가 생산량이 좀 적습니다. 아까 보신 업체들보다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에서 발효하는 업체의 생산량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4,600톤 이상이 나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그리고 업체가 제시한 게 16.07톤이니까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업체는 그동안 영주시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서 3개의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그 3개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수백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이게 2심에서 지금 드러난 겁니다. 지금도 업체는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죠. 아니 같은 업종에 있는 스스로 자기 업체가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명단을 제시했는데 그 명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업체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업장이면 영주시는 인허가권이 아예 없어요.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면은 이게 1종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환경부에서 통합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지 영주시에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라는 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애시당초부터 이거는 허가권자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업체가 인허가를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송에서는 공장 설립 승인을 해주냐 마느냐가 쟁점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 업체가 주장하는 세계 인허가, 뭐 폐기물 적합 통보, 이 대기 배출 시설 허가, 건축 허가 모두 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해가지고 그것도 수백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번에 2심에서 지금 드러난 거고요.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업체는 김앤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공장 설립 승인을 못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소 허가,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수백 분의 1로 축소한 게 드러났다면 영주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허위 축소 오염물질 발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참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영주시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주시 공무원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백 분의 1로 축소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영주시는 지금까지 해줬던 허가를 다 직권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허가해준 전제가 뭐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6톤 정도 나온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뭐 이거 수천 톤이 나오는 거죠. 수백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했던 허가들을 다 취소를 하고 사실은 영주시 공무원들이 이거를 모르고 해줬다 해도 문제고 만약에 알았다면 더 문제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법을 위반해가면서 법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건축허가를 먼저 해줬는지도 문제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서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뭔가 항변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해배상을 안 하거나 최소한 손해배상액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영주 시민들이 영주시에 대해서 이번에 2심이 어떻게 되든 간에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고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업체는 이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라고 자기들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 거기다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수백 분의 1로 축소된 상태로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그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주시가. 다 직권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8월 30일 날 2심 변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안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끝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변론길이 잡힐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8월 30일까지 영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공장 설립 자체는 불허가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영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이 일부라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는 주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송의 원고는 업체, 바이원이라는 업체, 피고는 영주시, 그리고 주민들이 참가를 한 건데 참가인들은 사실은 공장이 설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직접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납이나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공장에 들어오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이해관계는 이 주의적 청구, 아까 공장이 설립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지금 김앤장 쪽에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영주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법률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 그 공장 설립 부분에 대해서만 참가가 돼 있고 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나 주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주의적 청구, 최소한 공장 설립은 안 되도록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2심에서 그렇게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예비적 청구는 영주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아마 영주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져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이게 대명천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명확하게 돼 있고 인터넷만 찾아보더라도 공장 설립 절차라는 게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인터넷에 나오는 법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
공장 건축 허가가 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납이나 대교염 물질 발생량이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다 오케이 해가지고 허가를 안 줬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안 했다면 아마 이 공장은 들어섰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2심에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데, 그와 함께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납 2차 재련업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영천에 있는 2군데, 경남 함안에 있는 한 군데, 함안도 바로 강 건너면 창녕이고 낙동강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업체들이 지금 이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환경오염시키는 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나 주민 피해 조사가 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민간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실태조사나 주민 피해 조사를 해야 되고, 영주에서 이제 이번에 이 납 2차 재련 공장, 납 폐기물 공장을 막는다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이런 지역 주민운동, 환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수백 분의 1로 축소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영주 업체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지금 뭐 대교염 물질 발생량 이런 걸 수백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업체가 아니 우리 말고 딴 데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납 2차 재련업종 전반의 실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영주 시민들이 이 끝까지 이 납폐기물 공장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이 업종의 실태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지금 여기만 위법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위법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1차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2심을 좀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영주 시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영주시가 손해배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고, 그죠? 또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영주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도 정말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시가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과연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지금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심지어는 2심에서 재판장께서 영주시 쪽 변호사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업체가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데 그거 인정하는 거냐? 인정하지 않는다면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인정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하면은 사실은 그만큼 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영주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2심은 잘 마무리해서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최소한 영주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지킨다. 우리가 이렇게 유해한 공장이 알게 됐고, 외국 폐기물을 수입해서 녹여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목표는 영주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을 지킨다. 그러려면 이제 업체가 제기한 이 주의적 청구, 공장 설립 승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머지 부분들, 영주시 공무원들의 책임, 영주시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주 시민들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좀 진상을 밝혀서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우리 출신 변호사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민변 변호사들도 있지만 모두 영주 납공장과 관련하여서는 외면하거나 패소할 것이라면 사실 거부했습니다. 영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정말 하늘이 맺은 인연입니다. 더구나 1심 재판에서 이겨주셨고 또 2심 재판도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으니 정말 진짜 마치 구세주와 같습니다.